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어색합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굉장히 없던 말도 막 지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도 모르는 게 막 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만드냐면 교수님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조금 더 호응해 주시고 김창호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모든 업계에는 일종의 노하우라는 게 있습니다. 사장님은 이제 경영하시는 분이니까 경영의 노하우가 있으시고, 저는 이제 강연을 해왔으니까 약간 강연에도 일종의 뭐 스킬이라기보다는 원리 원칙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일단 나는 현재 강연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직업으로서 또는 취미로라도 나는 강사를 좀 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일, 아니면 말하는 게 직업이 되는 일을, 그래서 말을 잘하면 나한테 꽤 큰 좋은 결과가 가지고 오는 일들을 하고 싶다, 하고 있다 라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선생님 어떤 일을 했어요? 상담사를 꿈꾸고 있다. 우리 브로콜리 형제님은? 지금 학생인데 꿈이 아나운서. 꿈이 아나운서. 물론 앞으로는 많은 기회가 생길 거예요. 좋아요. 지금 전공은 뭐죠? 전공. 중학생? 한 번만 일어나서 참 사람들한테 한번 아나운서 딱 느낌인지 한번 딱 봐봐요. 서울은 아니죠? 대구? 나는 서울 아닐 거라고 확신했어요. 서울에는 이런 살아있는 학생이 많지 않거든. 아, 살아있네요, 우리 친구. 아까 강연 되게 오래, 거의 3시간, 2시간 가까이 들었는데 무슨 느낌이었어요? 중학생이 듣기에는 조금 좀 버겁거나 이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듣다 보니까 다 맞는 말이고 그래서. 다 맞는 말이고 그래서. 아나운서가 안 돼도 뭐는 되겠어요. 방송국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좋아요. 또요. 나는 뭐 현재 강사하고 있다. 나는 강의하고 있다. 우리 여성분은? 저는 도서관에서 사서 도서관에서 사서. 나중에 이제 그 영상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강의를 해갖고 학생들이 필리고 싶은 그런 분이 있어서 좀 교수님께 말하는 법이나 그런 스킬을 좀 배우러 오고 목적으로 왔거든요. 그런 위해서 왔고요. 그래요. 그 제가 하는 아카데미에서 그런 조금 전문 코스는 있어서 혹시 그런 걸 전문 업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연락처 주시면은 제가 그거 조금 안내는 해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고 조금은 그래도 만약에 돈이 있으면 훈련을 받으시면 좋거든요. 돈 없으면 연락하지 마시고요. 그냥 포프리시오나 보세요. 와이파이 공짜로 해가지고 땡겨가지고 돈 있는 분들만 연락 주세요. 저 이제 철저히 돈 없는 거 빈티지 안 살 사람은 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하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지금 이 일을 하게 됐나, 그리고 오늘의 이 모임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됐나,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그 강의 근원이 뭐 여러 군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뭐 작은 소소한 이야기를 한번 전하고 싶어요. 인간은 대학은 나오지 않아도 꼭 들으면 좋을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을 나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대학에 갔는데 굳이 인생에서 배우지 않아도 될 것들을 배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인생에서 정말 배우고 익히면 좋을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참에 무슨 대학 같은 거 하나를 만들까요? 포프리 대학. 포대. 포대. 목포대? 그런 그지 같은 애드립은 치지 마세요. 연관성이 있거나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포대가 왜 나와요? 포대까지는 좋은데.
분위기 좀 치고 오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정말. 자,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그 언어 안에 어떤 핵심 지식을 넣는 것도 좋고 감정을 넣는 것도 좋고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있고 되게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보면 그 사람이 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패션 감각보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본질과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옷 입기도 가꾸면 좋아질 수 있는 것처럼 말도 가꾸면 좋아질 수 있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의상은 의상이잖아요. 근데 그 의상에 적절한 갈 곳, 그리고 내 옷을 보고 사람들이 아 너무 멋있다 막 이렇게 뭐 어떤 식의 코멘트라도 뭐 너무 좋네요 막 머리 했는데 사람들이 코멘트를 해줘야 좋잖아요. 이거 진짜 좋다 뭐 아니면 장난으로 놀리기라도 하든 그래야지 나의 존재가 입증이 된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해주면 더 좋고. 그러니까 퍼플리 사장님은 자꾸 이상한 애드립을 치는 거예요. 뭐 그 아까 포대 이런 것도 사장님한테 제가 전염돼서 나온 말이라고요. 근데 그걸 할 때는 이제 직원들이 막 사장님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상종을 해주지를 말아야 된다니까요. 그 이상한 그 애드립들 있잖아요. 그 뭐 아저씨들 하시는 거 그 뭐 말도 안 돼. 아재 개그 그런 거. 근데 그거를 직원들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직원 나 월급 받는데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뭐 사장님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그래서 사장님 그런 거 하면 그냥 없는 듯이 그냥 가만히 계속 일하고 계란 구워버리고 그래야 된다고요. 근데 사람이 막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리액션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이게 막 그게 막 사랑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집안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밖에서 사랑을 받고 싶은 거야, 사람들. 그래가지고 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가장 가까운 무기가 탤런트가 말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말을 엄청 많이 했죠. 막 까불고 막 이렇게 막 항상 막 그냥 이렇게 안 가고 막 이렇게 가고 막. 그래야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또 이쪽으로 또 이렇게. 이렇게 또 박수 쳐준다고.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전라도 말로 자발 없다고 그래요. 자발. 무게감 없다. 기술은 있는데 철학이 없다. 끼는 있는데 훈련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그냥 바닷가에 가서 개수염으로 하는데 막 소라도 따고 전복도 따고 막 이러는 거예요. 동네에서 놀 때는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그런 개수염으로는 수영대회에 참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무대가 커질수록 느낀 거죠. 그래서 엄마가 그때 이제 칭찬을 못 받았어요. 제가 말 잘하는 거를. 뭐 이렇게 말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에 빠지면 주댕이가 떠버려 저놈은. 아따 저 우살할 놈. 우리 집에서 어떻게 저런 놈이 나왔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을 잘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공부만 잘하는 게 최고야.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아무튼 뭐 말을 막 이렇게 했어요. 말을 막 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이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변화가 됐어요. 제가 보기에 말의 힘의 가장 근원은 변화인 것 같아요. 내 삶이 변화됐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아주 저를 오래 이렇게 붙잡았다라고 하는 주로 열등감, 뭐 자존심, 상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어느 날 좋은 선생님들이나 좋은 기회를 만나면서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하려고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는 바로 이 건물의 한 1, 2km 근방에 있는 스피치 학원에서 강연을 시작을 했어요. 2001년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시간당 2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을 했죠. 근데 열정이 넘쳐서 3시간 반을 해줬어요.
그리고 피막골에서 그분들 이렇게 순두부 사드리고 주차했는데 17,000원 나오고. 근데 되게 행복했어요. 되게. 네. 사람들이 저한테 생애 최초로 강사님이라고 불러주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이제 어떻게 그 순서가 왔냐면, 저는 제가 이걸 그냥 야매로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이 분야를 만든 거예요. 이름을 보이스 컨설턴트라고. 처음에 사람들이 너 무슨 일 하니?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저요? 그냥 야바리까요? 뭐 이럴 수 없잖아요. 예? 뭐 이거 털어요? 뭐 이럴 수도 없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난 어떤 분야에 속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디 가서 이걸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 연기학원에 왔는데, 연기학원이 아니라 스피치학원에 왔는데, 어떤 분이 탁 앉아 있는데, 저분은 그냥 솔직히 뭐 여기에 오실 만한 분이 아닌데, 뭔가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런 남자분이 탁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한테 선생님은 어떤 일 하세요? 그랬더니 저 뭐 보험 팝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일반 그냥 영업하시는 분은 아니신 느낌이 있는데, 그랬더니 저 그냥 보험이에요. 보험. 강사님 끝나고 식사 한번 합시다. 제가 사는 거면은 못해요? 그랬더니 제가 살게요. 그래서 여기 뒤에 되게 한정식 비싼 데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재보험 회사의 체어맨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운명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래 계실 분 아닌 것 같은데,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세상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리고 나는 여기도 엄청 고마우니까. 시간당 2만 원 받는 것도 난 너무 행복하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저희 형수님을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통 형님을 도와달라는 말은 해도 형수님을 도와달라는 말은, 이거 약간 야한 영상에서 나오는 형수. 봤어요 안 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순수한 아이. 그런데 형수님을 도와달라는 게 뭔 말입니까? 그랬더니 형수님이 뉴욕주 변호사인데 한국에 와서 한국 변호사를 따면서 국제법 관련해서 뭔가 법정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형수님이 한국 정서도 모르고 말하는 걸 잘 어려서 이민 가서 모르니 형수님을 개인 레슨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수님네 집에 딱 갔는데 남편도 한국 변호사인 거예요. 근데 아이가 민사고를 시험 준비하는데, 아이가 민사고 영어 토론 대회를 나가는데, 그 영어 토론 대회에 애가 너무 숫기가 없으니까 아이를 레슨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 가능합니다. 근데 영어 토론 대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가능하냐고 했더니 그거는 안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영어는 좀 프라블럼이고 그냥 한국말로 하면은 그냥 영어로 하는 거는 제가 그럼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요즘 중학교 애들이 거의 이러잖아요. 뭐 안녕하세요, 어느 학교 누굽니다, 막 이러는. 그래서 저는 이런 중학교 친구는 처음 봤네요. 지금 중3인데 아주 살아있어요. 강사한테 꼬박꼬박 말대꾸나 하고 아주 좋아요. 좋아. 그런데 이제 보통 요즘 애들이 다 이런 애들이 많다고요. 목소리도 뭐 안녕하십니까, 뭐 이번 영어 토론 대회에 뭘 준비하게 되는 뭐 이렇게 됐어요, 애가. 근데 이 훈련은 금방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몇 번 하니까 안녕하세요, 민족사관고등학교 영어 토론 대회를 준비하는 뭐 강서고등학교 3학년 김창욱입니다. 이걸 영어로 애가 이렇게 쫙 하니까 엄마가 대박. 자기가 수업 받을 게 아니라 자기 애를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풀리는구나. 야, 바로 이렇게 되네. 정말 그러면 나는 이제 이 강남 쪽에다가 특목고랑 이거 들어가려는 애들, 논술 이거 보는 애들
그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시장이 엄청나구나. 이 시장이 있구나.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난 이렇게 풀리는구나. 딱 이게 딱 오더라고요. 근데 3달 끝나고 나서 연락이 끊어졌네요. 이게 인생의 묘미예요. 오늘 강연의 주제. 한 번에 고기를 구울 수는 없다. 인생은 고기 굽기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고기 좀 드셔보셨어요? 네? 드셔보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회를 잘 먹지 않거든요. 전 날로 먹는 걸 거의 먹지 않아요. 저는 거의 국물에 들어간 고기 이런 것도 참 별로 안 좋아하고,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저는 구워 먹는 고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아무런 뭐가 없으신다는 것은, 지금 뭐 추석도 있고 설날도 있고 지금 제 생일도 지나갔고 근데 자, 그래가지고 제가 뭘 좋아한다고요? 예, 구워 먹는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고기를 구워 보니까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 고기는 한 번에 절대 구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괜찮은 고기일수록 타지 않게 여러 번 뒤집어야 합니다. 저는 이게 강의와 인생과 100% 일치한다고 봐요. 근데 다 한 번에 될 것처럼 말했어요, 저한테. 강사님 여기 오래 계실 분 같지 않네요? 그래서 소개를 해줬어요, 변호사를. 그래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대치동 접수할 줄 알았어요. 근데 뭔 이유에서든지 안 된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저는 지글지글 읽던 것에서 탁 뒤집으니까 또 이쪽에는 면이 하나도 안 익은 처음 것처럼 돌아온 거예요. 와, 근데 또 기적처럼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의 스피치 토론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학교 다닐 때 합창단, 이제 사설 합창단을 했는데 거기서 난 보이스 컨설턴트다, 난 이걸 할 거다 그랬더니, 오빠 보이스 컨설턴트가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저번 주에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는데 이거는 새로운 개념이야. 근데 이제 그 합창단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합창단의 이제 그 단장님이 경희대학교 교무처장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무처장이었는데 그분한테도 제가, 우리 창욱이는, 제가 총무였으니까 창욱이는 졸업하고 뭐 할 거야? 그랬더니 교수님 저는 보이스 컨설턴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거는 뭐니? 그랬더니 제가 저번 주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목소리라는 것이 이런 거고 제가 저희 교수님한테 레슨 받아서 변화 받은 게 있어서 그걸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그래 창우가, 우리 저기 학교에 언론정보대학원에 어떤 교수님이 있는데 너 그 교수님 한번 만나봐. 그래가지고 이제 언론정보대학원의 교수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그냥 학부만 나오고 30살, 그분은 미국 유학 갔다 오는 교수님. 그래서 만났는데 막 또 얘기를 했죠. 저는 이런 걸 합니다. 그랬더니 김 선생, 저한테 존댓말 쓰시더라고요. 김 선생, 우리 언론정보대학원에 교수가 7명인데 우리 레슨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돈 있어요? Do you have money? 그렇다면 파서블. 그래가지고 돈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수님 7명을 레슨을 했어요. 근데 교수님들은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신 분이신데 그게 골프를 공부했다고 골프를 잘 치지는 반드시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렇게 좀 코칭을 해드렸는데 교수님들이 특별히 막 좋아진 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대학원에 들어와서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또 대치동 안 된 건 이 일을 위해서 안 된 건가?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기뻐요. 왜냐면 유학 갔다 와도 자리 못 잡고 대학원 못 잡는 애들이 수두룩 뻑뻑인데 저는 그냥 야매로 하는 건데 바로 이게 지금 투쿠션 치고 된 건데, 그리고 그냥 교수님을 레슨을 했는, 지도교수를 레슨을 했는데 내가 그 지도교수 레슨하는 학생을 왜 레슨 못 하겠어요. 자신감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내 인생 완전 꼽히네 이렇게 돼 있는데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대학원장님께 책임 교수님이 보고를 했는데 그 친구는 학위가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석사를 지도하려면 그러니까 박사이거나 석사를 이수를 해야지 되는 대학원의 내규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학사에다가 그냥 해병대만 끝이에요. 그냥 대학은 두 군데, 이제 경희대, 해병대 이렇게 나왔는데 해병대는 학위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곤조만 세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잘린 거예요. 한 번에 고기를 구울 수는 없는 거죠. 그때 만약 제가 영화처럼 지금의 제가 그때 실망한 저에게 갔다면 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창호가, 고기를 한 번에 구워서 먹을 수는 없어. 넌 지금 고기를 잘 굽고 있는 거야. 그럼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에요. 미래에서 온 저에게. 제가 정말 열심히 구워서 여기가 노릇노릇해졌는데 바로 또 세상이 나를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핏기가 흘러요. 난 또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뭔가 된다 싶더니. 아예 안 된다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처음부터 포기를 하고 희망을 갖지 않겠는데, 뭔가 될 것처럼 여기에 오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다른 데 가가지고 또 막 변호사 레슨 했는데 잘 되고, 민사고도 막 잘 되고, 대학원에 교수님을 레슨을 했는데 교수님한테 인정받고 했는데 또 대학원장님이 학위 없다 그러고, 저는 정말 그 대학원장님 진짜 죽도로 때리고 싶어요. 대죽도 이렇게. 근데 그걸 원망할 거리입니까? 제가 자격이 안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고기를 또 한 번 뒤집는 말을 하는 거예요. 김 선생, 대학이 보수적이에요. 아주. 대학이 개방적이어야 되는데 대학이 보수적이에요. 근데 대학 교수한테 인정을 받았으면 비즈니스판으로 가세요. 거기는 학력이 없어도 실력이 있으면 받아줄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나와서 이제 서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카네기 리더십 센터가 나오더라고요. 데일 카네기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가장 조직화된, 꽤나 오래된 데일 카네기 리더십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어요. 또 누가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 봤더니 현판에 한 번 카네기는 영원한 카네기인. 어디서 많이 본 문구인데, 원스 마린스 포에버 마린스. 근데 이제 거기 소장님이 해병대 출신인 거예요. 또 이제 또 같은 해병대학 출신이니까 또 이게 또 차차차차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 소장님이 그럼 우리 교수들을 레슨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을 전체로 또 돈 있냐고 했더니 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슨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좋아지니까 바로 그 나머지 교수님들이 서울대학의 리더십 센터가 강의를 나가고 최고 경영자 과정 강의를 나가는데, 서울대학하고 최고 경영자 과정하고 카네기 뭐 프로그램을 출강을 하자라고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 이렇게 또 서울대로 바로, 그래 경희대 영원히 가지 않겠다. 서울대지 뭐 서울대야, 바로 서울대로 연결되네. 그리고 CEO들 모임. 그랬는데 그 최고 책임자, 저한테 처음 수업해달라는 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수업을 해달라는 그 소장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11명의 교수는 다 같이 하자 그러고. 그 이유가 뭐냐? 카네기 라이센스가 없다는 거예요. 데일 카네기는 되게 좀 시스템이 체계적이어서 카네기 라이센스를 수료해야지 카네기에서 강사 과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카네기가 아니고 그냥 해병대기라고 가지고, 해병대 기수라고 가지고 그냥 이걸로 한 거잖아요. 근데 카네기 선생이 얘기한 거랑 당신이 얘기한 거랑 너무 똑같은데 강의는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은 경영자로서 맞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또 이게 몇 번째야 도대체 이게. 계속 뭐 된다가 했다가 안 되고 또 된다가 했다. 그 이후로도 그게 한 7번? 8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삶에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삶은 기대할 게 없어. 인생 뭐. 근데 기대와 희망, 즉 바라보는 것이 없이 살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전진하지 않으면 멈춤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퇴보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건 경제적 퇴보를 말하지 않아요. 의식의 퇴보죠. 인간의 신선함의 퇴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퇴보한 사람 옆에 가면은 약간 좀 상쾌한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냥 내공이 없어도 젊음의 매력이 있어요. 그냥 딱 보면 이쁜, 딱 보면은 뭐 용광로에서 자꾸 올라와 그 저기 뭐 그게 자 딱 보면 프레시한 에너지가 있다고요. 젊은 인간들에게는. 근데 어느 날 그 기운이 꺾이는 나이가 온다니까요. 네. 그리고 그게 뭔가로 막 치지 않으면 안 와요. 아까 1부 강연하고 2부 강연하고 느낌이 다르죠. 제가 차분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워밍업 되는 시간이 저한테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일부러 밝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정신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가면 쓰면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슬플 때는 그냥 슬픔의 모드로 가면서 운전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자꾸 밝게 띄우려고 그러니까 남의 기대에 부응을 하거나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가짜 감정이 되어서 그 시간이 끝나면 완전히 팍 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1부 때 여러분이 반응을 해주신 게 있고 제 스스로도 웜업이 됐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시작하기 전에 사장님이 여러분을 조지셨고 나와서 저기 와서 뭐라는지 제가 2분만 말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아니 또 뭔 불안한 얘기를 해가지고 또 강의 분위기를 조질라고 그래가지고 저 문을 열어가지고 좀 이렇게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강사의 분위기를 만드는 건 여러분이니까 호응을 많이 해줘요. 조명도 어둡고 하니까. 그거를 되게 화났는데 화 안 난 사장님처럼 엄청 고객들한테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인간이 그 자연스러운 웜업이 나이가 먹을수록 늦어져요. 저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이랬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삶이 이렇게 돼요? 살다가 스크러치도 나고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내 에너지를 내뿜고 싶지 않은데 나는 목숨이 두세 개면 하나는 정리하고 싶은 때가 찾아오는데 그리고 뭘 그렇게 저렇게 애써서 하냐? 그냥 뭐 나이 먹고 그러면 자기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가 잘 안 돌아요. 나이가 들면 내면 관리를 잘 안 하면. 그러니까 그 소망과 삶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자 봐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두 가지예요. 저도 계속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삶이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궁극으로, 그러니까 사장님은 사업가니까 계속 사업에 대한 뭔가 궁극을 말하거든요. 나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도 우리도 내 삶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주문을 안 했는데 음식이 오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그렇게 주문을 하면, 그렇게 삶의 주문을 하면 그렇게 음식이 와요? 삶의 음식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확실한 건 당신이 아무 주문을 하지 않으면 당신이 원하는 음식이 오지 않을 확률보다는 이 확률이 더 높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삶에 주문을 하지 않았는데, 원하거나 바라거나 소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원하는 게 당신 삶에 오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당신은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의 그 주문한 음식, 그 고기가 한 번에 구워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인생을 한 방에 구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고기가 타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강한 불꽃에.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사장님이 구운 계란 사업을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아까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이거 뭐죠? 그거는 뭐 저기 많이 안 구운 거예요. 이거는 뭐 아까 몇 시간 구웠죠? 6시간 왔다. 이거 뭐 이거 야, 이 뭐 살아있네요. 뭐 보통은 6시간 이런데 6시간 구운 거고 새로 할 거는 몇 시간 굽는 거죠? 108시간 굽는데요. 108배 하면서 계속 거기 계란 굽는 거래. 숙성하면서. 그 사업이 어떻게 될지 그게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소망하되 그것으로 내 인생이 다 구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어차피 삶은 서서히 익어갈 테니까. 그래서 설레이되 그것이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고기를 굽고 싶으신 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 번에 구워지지 않는 거, 이 얼마나 고기를 구울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괜찮은 일입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이 이때까지 이렇게 삶을 뒤집어서 구워서 오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포프리쇼도 수백 번의 이걸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모습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삶을 바라보시는 걸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한 번에 고기가 구워지지 않는 것이니 다시 삶이 뒤집어졌다고 생각할 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새로 구울 때가 생겼다는 반증일 겁니다. 오늘 저녁 고기를 드시면서 계속 이렇게 한번 세보세요. 고기를 몇 번 정도 뒤집으니까 내가 먹는지. 근데 먹는 고기보다 인생의 고기는 아주 장구한 세월이기 때문에 훨씬 많이 뒤집어야 괜찮은 고기로 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